그 이제 3년 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당선이 윤석열이가 되었던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제 대통령 그 뭐 TV 토론도 하고 이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이가 허위 사실을 뭐 이제 얘기를 했다. 그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 유포. 그래서 선거법 위반. 예. 그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걸리면은 당선 무효가 소급적으로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도 지금 그거에 걸려가지고 지난 대통령 당선 직전에 희대의 난 그게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누구를 뭐 대장동 개발 관련해가지고 누구를 뭐 모른다, 뭐 어디 여행 간 적이 없다, 골프 친 적이 없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나는 그 사람 몰라, 같이 골프 친 적도 없어라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했다.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있죠. 그게 이제 유권자들의 그런 투표를 그런 거짓말하면은 투표 결과를 왜곡시키잖아요. 떨어질 놈이 붙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후보자의 경력을 속이면 안 된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학력 이런 거 속이면 안 되죠. 그 바로 그냥 당선 무효예요. 가족 관계를 속인다든가 재산을 속인다 이런 거 등등 안 된다. 이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국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좀 했다. 이러면은 이제 처벌받고 100만 원 이상 벌금 넣으면은 대통령 당선도 무효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을 없애야 돼. 이게 고쳐야 됩니다. 그 행위는 빼야 돼. 미국, 영국 어느 선진국에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기억도 헷갈리는데 그 거짓말 했다 해가지고 당선 무효다 이런 선진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너무 지나친 거지. 뭐 어쨌든 간에 현재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많이 치르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뭐냐 하면 윤석열이가 그 2022년 대선 때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이 건진법사와 관련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죠. 윤석열이가 건진법사를 모를 리가 없지. 동영상 찍힌 것만 해도 엄청난데 대선 기간 때. 예? 그리고 뭐 김건희를 통해서 부부간에 집에 있을 때도 건진법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면 뭐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를 애 다루듯이 뭐 이리 와 저리 가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TV 토론장에서 나는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몰라요. 이 거짓말은 확실하지. 그건 100% 거짓말이지. 그게 또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겠죠. 뭐 몇 표에 영향을 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뭐 몇천 표든 몇만 표든 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거짓말을 했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기소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또 윤석열이가 검찰이 있을 때 윤석열의 최측근, 가장 최측근, 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들. 그 중에 제일 측근이라고 하는, 검사가 윤대진 검사라는 자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선배예요. 한해 선배. 운동권 출신이지, 그 사람도. 근데 그 자가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윤석열이의 최측근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하고 할 때에 대륜, 이 윤대진이는 소륜이다, 뭐, 우리 조선시대 역사의 대륜, 소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동인, 서인, 뭐 남인, 북인, 사색, 당파 싸움 뭐 이런 게 심할 때, 대륜, 소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또 죽이고 살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윤대진, 대륜, 소륜 그 정도로 이렇게 친했어. 윤대진이가. 저보다 한해 선배인데요. 그 윤대진 이제 검사, 그 양반의 친형이 세무서장을 한 사람입니다. 우진인가, 뭐식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여러 불법 범죄 행위에 많이 뭔가가 관련이 돼가지고, 이제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이 간 거죠. 당신, 대륜, 소륜, 당신하고 제일 친한 검사, 윤대진이, 그 친형, 윤우진이, 그자가 뭔가 나쁜 짓 했을 때, 윤석열 후보 당신이 그 변호사 소개시켜줬잖아. 변호사 이름도 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 변호사도 제가 잘 아는, 후배예요. 고려대 법대 나온. 그 모시 변호사, 네 친한 측근들 관련해서 네 특수부 출신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누구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범죄를 무혐의로 빼고 뭐 등등 했잖아. 맞아, 안 맞아? 질문을 했는데 나는 윤대진 자체를 모른다. 뭐, 윤우진은 아예 모른다. 그러니 내가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그거는 뭐 전혀 모른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거든. 그건 명백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두 가지. 이제 건진법사 모른다. 그리고 소륜, 윤대진 검사. 뭐 윤대진 검사야 알지. 근데 그 친형 그 소개시켜줬다. 변호사 모른다. 잡았댔다. 같은 특수부에 근무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제 그런 거를 안다 인정하면 제가 이런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래 되면 표가 상당 뭐 어쨌든 몇만 표라도 날아가겠죠. 표에 영향을 준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소했다, 윤석열이를. 이제 그런 내용이 김건희 특검의 마지막 이제 그 수사 업무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났네요. 요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뭐 어느 직원을 안다 모른다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죠. 만약에 지금 아시다시피 법원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현직 대통령도 우리가 왜 재판 못해? 자, 재판받으러 오시오, 고등법원에. 당신 그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오시오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법원이 결정하면.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때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 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자격이 소급적으로 당선이 무효다라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극우파들의 지금도 그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이고 허위사실 거짓말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대통령 당선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제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마지막 이것을 이제 마지막 업무로 윤석열을 이걸로 기소한 것은 어떤 국힘의 그리고 이제 극우 세력의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100만 원짜리 그걸로 재판받으러 오시오. 당신 6월 3일 당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민주당은 보전받은 그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잖아요. 15% 이상 득표하면 100%다 보전받잖아요. 그 보전받는 게 한 400억, 500억 되거든요. 그걸 다 토해내야 돼. 또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뭐 높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성은 있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 때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전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중기 특검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격 카드로 마지막 선물로 어떻게 보면 뭐 본인도 뭐 주식 뭐 비상장 주식에 구설수에 오르고 그것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등등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반격 카드로 선물로 이것을 윤석열이를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했다 건진부사 모른다 등 선거법 위반 그래서 이걸로 맞불을 놔라라는 차원으로 저는 기소했다 이렇게 저는 읽었어요. 뭐 제 지금 추론이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맞불 놓을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이 사건 자체는 별것도 아니지만 뭐 건진법사를 알았다 몰랐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선거도 옛날에 3년 전에 끝났는데 그러나 맞불 카드로 좋다. 어떤 맞불? 만약에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3년 전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소급했어. 윤석열이야 지금 뭐 사형 무기 지금 감옥소에 가 있는데 그 당선이 무효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엄청난 왜? 그때 당선되고 제가 이제 그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그 5월 18일 날 5.18이네요. 5월 18일 날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정식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식. 뭐 저도 그때 국회 취임식에 특별 초청 받아서 갔는데 그 윤석열이 돌아가신 아버지 윤기준 교수님, 볼록, 뒤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앞에 명태균 사장이 있었더라고. 그때는 제가 명태균이니 뭐 이런 사람들을 몰랐죠, 전혀. 아무튼, 이제 5월 10일 날 정식 취임식을 했고, 이제 일주일 후에 5월 18일 날 중앙선관위가 이제 국민의힘한테 약 400억, 민주당에게도 약 400억, 정확히 하면은, 국민의힘은, 394억인가 그렇고 민주당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합해서 한 800 몇십억을 이제 선거 비용으로 대선 비용으로 전액 보전 지급을 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자, 이제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건진법사 모른다라고 거짓말한 거 이제 재판을 한단 말이야. 하면 그거는 100% 유죄거든요. 그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지금 뭐 현저히 높다고 해야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때 보전받은 돈 있잖아요. 약 400억. 그걸 토해내야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토해내야 돼. 국민의힘 완전히 거지 된다 이거지. 거지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주당 내지는 현재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를 이제 민중기 특검이 이제 선물로 주고 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분석하는 언론, 유튜브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좀 너무 이상한데요? 뭐가요? 선거법은 빨리 이제 수사해서 빨리 기소하도록 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 그러면 6개월 더하면 그해 9월 달 6개월 9월 6일 날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이미 뭐 지금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커피 한 잔. 그렇죠? 그 질문을 만약에 딱 떠올리면은 그분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학생으로 친다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야.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 학생이에요. 하버드를 가야 돼 그런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2022년 9월 달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건데 뭐 지금 와서 3년 반 가까이 지나서 뜬금없이 그걸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말이 되죠? 근데 할 수 있으니까 기소를 했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귀에 들리네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현직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거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이를. 그래서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3월 9일 날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2달 후 5월 10일부터 정식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5월 10일부터 공소시효는 진행이 안 됩니다. 2달을 진행하다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스톱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월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다행스럽게도 뭐 3년도 못 채우고 지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파면시켰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민간인이 된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4월 5일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남은 게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따라오시죠. 그러면 지난 4월 5일부터 4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8월 5일이잖아요. 8월 5일. 그러면 지난 8월 5일 날 윤석열에 대한 선거법 사건에 6개월 공소시효는 지난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지난 8월 5일 날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어떻게 김건희 특검이 지금 와서 그거를 또 기소한다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친구는 서울대 수석 입학할 뛰어난 인재입니다. 하버드 수석이야. 그런데 할 수 있으니까 하겠지. 8월 5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7월 달에 김건희 특검 법률이 발효가 된 거거든요. 시작이 된 거야. 이 세 가지 그 특검에 대해서 각각 특검 법률이 특별법이 이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김건희 이 특검 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그 이제 김건희 그리고 관련된 범죄 윤석열 또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등등 이 수사 결과 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또 정지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7월 달에 김건희 특검법이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8월 5일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뭐 한 10며칠인가요? 네, 정확하게 그건 계산을 안 해봤는데 공소시효가 한 2, 3주 정도 남아있는 거지.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거다. 이것도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이제 이 공소시효가 도과돼 버리면은 뭐 당연히 처벌을 못 하죠. 뭘 계산을 잘못해서 공소시효 남았습니다. 기소했다. 법원에서 공소시효 하루 지나네요. 뭐 1시간 지났네요. 이러면은 그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 계산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지금 이 케이스는 재밌잖아요. 왜냐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그 대선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이제 여기서 출발이 된다 이게. 한 가지 포인트 좀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6개월이 지난 거는 명백한데 그러나 수사해서 기소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무원인 경우에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그러면 선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선거 후보라든가 이런 경우는 6개월 내에 끝내줍니다. 후보는. 그러나 현직 공무원이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다든가 이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고 몇 년일까요? 10년입니다. 10년. 굉장히 길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다. 현직 공무원인 경우는. 자,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 이제 마지막 이제 내일 그 수사 결과 브리핑을 국민께 할 텐데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선물을 크게 주고 이제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